자신들의 제품이 다른 기업의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경쾌하고 쉬운 멜로디의 CM송을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서로 견제하며 치열한 광고 경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70년대 광고는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에 걸맞는 정치 사회적 분위기는 아직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창작의 자유를 억눌렀던 정치적 분위기는 광고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74년에 일어났던 한 언론을 겨냥한 정치적 탄압은 직접적인 광고 탄압은 아니었지만 그 불똥은 광고에까지 튀게 됩니다. 74년 12월 26일부터 일어나요. 그 일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봄까지 가는데, 그 전에 여름에 동아일보에서 언론 자유를 위한 투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거의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신문에 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누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신문이라는 게 내려고 하게 되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수입이 어디서 나느냐. 판매보다는 광고가 많다. 그렇게 하니까 광고를 못 내게 하자 해가지고서 이제 대광고주들한테 광고를 내지 마시오. 하고서 당국에서 지시를 해가지고서 했는데. 광고주가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갑자기 동아일보는 그 대책 방안을 어떻게 했냐면은 광고란을 그냥 비워서 내보낸 거죠. 백지 광고 사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신문에 백지 광고가 난 걸 보고 시민들이 궁금했겠죠. 그리고 그 내막을 알고는 자발적으로 시민들의 광고를 작은 돈이지만 그 개인적인 광고들을 내서 동아일보가 잠시 그런 시민들의 광고란이 채워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론 탄압에 의한 간접적 피해뿐 아니라 광고 제작자에게도 사전심의라는 이름으로 직접적인 탄압이 가해집니다. 1975년에 소위 군사 정권에 들어가지고 사회 통제가 심했습니다. 소위 사치도 못하게 했고, 또 그러니까 규제를 많이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타일이에요. 근데 광고라는 게 패션을 빼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발을 일단 해서 귀가 안 보이면 일단 방영이 안 됩니다. 심의가. 그게 1975년부터 사전심의를 해서 오케이를 받아야 방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커머셜을 만들어가지고 심의를 넣어서 귀가 안 보이면 이건 불가. 다시 찍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PD나 조감독이 촬영 현장에 갈 때 꼭 챙겨야 되는 게 가위하고 빗이에요. 카피라이터의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불만이 많았죠. 근데 물론 이제 조그만 거 하나하나 예를 들기보다는 우리말의 구조를 우리말의 특성, 우리말의 구조, 우리말의 뉘앙스를 무시한 채 들이대는 어떤 획일적인 잣대, 이게 사실 더 문제였습니다. 가령 아침은 드셨습니까? 이건 우리말의 생략법으로 있을 수가 있는 얘기인데 식사라는 말이 빠졌다라든가 아침을 어떻게 드느냐라든가 아침 식사 이건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든가 이런 부분. 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서울 시내에 코카콜라 빌보드가 설 수가 없었습니다. 옥상 간판 있잖아요. 대형 옥상 간판. 설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코카콜라는 그 로고 컬러가 붉은색 아닙니까? 바탕이 붉은색 아닙니까? 붉은색 간판을 세울 수 없다. 아주 유치한 색깔론의 원조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코카콜라 간판이 설 수 없는 유일한 자본주의 사회가 한국이었을 거예요. 내가 아주 심각한 거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사이다가 나왔을 때 신제품을 명동 해변 이 충무로 이런 데 가서 공원에 가서 인터뷰를 했다고. 근데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거 먹다가 이런 것도 나오고 또 웃으면서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또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이런 리얼한 거를 쫙 몰래 카메라 형식으로 쫙 찍었다고요. 인터뷰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걸 편집을 했는데 무지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중간에 기각이 됐습니다. 왜 기각이 됐냐?
본 프로그램하고 그 오해될 소지가 있다. 정말 그 자연스럽고 아주 그 있는 그대로 표현하니까 방송 프로그램보다 더 좋았던 거예요, 이게. 광고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소비를 촉진해야 되는데 그 소비 촉진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놓고 뭐 소비를 억제하자고 한다든가 이런 이 같은 광고의 메시지의 어떤 모순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광고가 가져야 될 어떤 창의성이 또 위축되는 측면,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더 문제였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시대에 있었던 아주 특별한 상황이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상당히 우스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 광고의 크리에이티브라는 거는 그 생명이 뭐냐면 자유로움이거든요. 근데 이런 발상을 하면 혹시 걸리지가 않을까? 저런 발상을 하면 이건 안 될 텐데. 미리 그런 어떤 그런 얘기를 주눅이 들은 상태에서 발상을 하다 보면은 자유로운 발상 같은 게 생길 수가 없다 하는 점이죠. 그 부분은 상당히 이 광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도 굉장히 핸디캡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그 시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전 심의 문제는 지금도 광고 업계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흔히 한 편의 광고를 통해 시대를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새마을운동이 전국을 휩쓸던 70년대 경제개발의 분위기 속에 체력은 국력과 같은 문구가 등장하며 강인하면서도 힘찬 일꾼의 모습이 광고 속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 시기는 근대화에 따른 소외계층이 등장하고 노사 갈등, 환경 문제 등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던 때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업들은 조국 근대화의 주역이자 수출 한국의 천병이라는 자부심을 강조하며 상품 광고가 아닌 기업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광고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한 시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광고. 8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의 여러 변화와 맞물려 광고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텔레비전 광고의 컬러화. 그것은 광고계의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정도의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흰색과 검은색으로만 등장했던 제품이 천연색으로 표현되면서 7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면서도 화려한 광고들이 선보입니다. 흑백 TV 시대에는 어떤 색깔보다는 어떻게 스토리를 짜나갈 것인가